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보도에 따르면 다수가 한동훈 비대위에 동의하고 있다. 한동훈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오늘 방송을 가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한동훈은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또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대표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총선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철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에 총선에서 이기고 문재인을 대선에 이겼던 박근혜라는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73년생 최근에 이정재 씨랑 같이 현대고 동기로서 같이 찍은 사진도 화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서울법대 그 뒤로는 그냥 엘리트 코스입니다. 대학 4년 차 때 40회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연소 검사장 굵직한 사건들 SK 비리, 한화 비리, 한나라당 비리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맡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속 승진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한동훈의 캐릭터 중에 굉장히 독특하게 있는 게 뭐냐면은 술을 안 좋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공통점 같은 경우는 원칙주의자죠. 원칙주의라 하면 그냥 들이받는다. 일단은 사건이 주어지면 무조건 해결하고 뭐 하나 걸리면 무조건 그냥 감옥 보낼 정도로 초고속으로 그냥 일을 진행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학창 시절 때도 굉장히 어려운 이제 캐릭터라고 이제 그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강남 엘리트 의식이 있을 법한데도 좀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사고뭉치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 항상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약간 엄친한 느낌이 좀 났다고 해요. 게다가 한동훈의 취미는 음악. 그다음에 또 어떤 증언에 따르면 여학생들에게 인기는 있었지만 본인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소위 말하는 요새 뭐 알파 메일 뭐 그런 어떤 느낌인 거죠. 자기가 인기가 있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가 인기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한동훈도 여러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약간 알파 메일 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한동훈은 알파 메일, 이재명은 오메가 메일, 제일 끝에 있는 남자 이재명. 그러면 한동훈이 또 인기 있는 건 뭐냐면은 패션 센스죠, 그죠? 보수 쪽에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넥타이랑 이렇게 목도리 매는 거, 그다음 가방 같은 거 드는 센스 보면은 이제 장난 아니죠. 이런 어떤 디테일 속에서 여성들한테 이제 인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야구부 감독 그런 느낌 나죠, 이제. 야, 빠따 갖고 와라. 제명이 한 대 치게.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조합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수 쪽에 또 없었던 게 뭐냐면 이런 사람 챙기는 센스죠. 왼쪽에 있는 민주당이 그때 욕을 먹었던 게 뭡니까? 비 올 때 비서관 시켜가지고 뒤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우산 이게 받치게 만드는 이걸로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옆에 수행원 대신 이렇게 우산 씌워주고.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좌빨들은 뭐 하나 잡히면은 말 하나 행동 하나 문자 하나 잡아가지고 탄핵시키려고 달려드는 게 좌빨들이기 때문에 보수 쪽 인사들은 이런 행동 거지에 대해서 센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기본 센스가 좀 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이터 기질입니다. 공감 능력 있고 뭐 넥타이 잘 매고 가방 아무리 잘 들어도요. 파이터 기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근데 뭐 박범계, 김남국, 최강욱 이런 사람들 붙으면 막 다 깨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술 취한 채로 에이 정말 조용히 하세요. 이게 웃겨요. 아줌마같이 땡땡거리고. 하지만 가장 레전드는 박범계와의 대결입니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현 법무장관 한동훈의 대결 붙을 때마다 재밌어요. 박범계가 시비 걸었던 게 뭡니까? 어떻게 법무장관이 권력을 사유할 수 있느냐? 현 법무부 장관은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한 방에 제어하죠. 그거는요. 박 전 장관님께서도 장관하실 때 이미 하셨던 일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박범계가 화나가지고 잠깐 들어가 계세요. 제일 센 거는 어쨌든 그 이재명과의 대결이죠. 이재명을 왜 체포를 시켜야 되는지 국회에서 쫙 이제 일장 연설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지점부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식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을 자주 말하는 정치인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대로 국민들의 지지가 떠났을 때는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분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때 거기에 편승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좀 말씀드려보죠. 이거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연민 아니 그거를 초월하는 주제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할 텐데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고 박영수 전 특검이고 문재인, 이재명 당시 새누리당의 여시 같은
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당시 검사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언론이 당시에는 하나가 되었죠.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3월 현재 판결이 일어나기까지 1년의 과정을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 사이에 지금 알력싸움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중진 의원들은 재출마를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장제원, 권성동이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벌어진 유승민, 이준석입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보수라고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에 몸담은 보수 정치인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국회 안에서 탄핵이 가결되도록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남는다면은 당연히 배신자들을 쳐낼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용산에서의 알력싸움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2016년 7월에 JTBC에서 되지도 않는 보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최순실이 썼었던 태블릿 PC를 입수하게 됐대. 거기에 따르면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도 대신 써줬고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무슨 재단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막 그런 소스가 있다. 그런 거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부터 민주당이 떡밥을 물고 박근혜 대통령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죠. 시나리오가 완수되자마자 개돼지 대종들을 광화문에 다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새누리당의 대다수의 여시들은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대통령을 버려야 우리도 산다 이런 식으로 당론이 기울어지게 됐던 겁니다.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 빼고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코너에 몰리자 한번 사과를 하죠. 이게 다 불찰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번 연설 초안을 써주는데 도움을 받은 건 있다. 하지만 경제 공동체라든지 지금 당시에 언론에서 뭐 장난 아니었거든요. 뭐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올림머리 한다고 결정이 늦었다, 마약을 한다, 여성들한테 정말로 이제 추악한 그런 비난거리도 있잖아요. 무슨 테이프가 발견됐다더라, 막 이런 것들을 막 터뜨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사과를 했던 거는 최순실을 통해서 연설물 초안 같은 걸 받은 거 있지만은 보좌관들의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뒤부터는 도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이러한 억측이 나오는 그 사태에 대해서 내가 국민들한테 사죄한다 그 말 했어요. 근데 이 하이에나들이 오히려 더 사과를 하니까 저 봐라 대통령이 오히려 인정을 한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난리가 나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박지원이가 김무성한테 접선을 시도합니다. 사태가 이미 일이 됐으니 대통령이랑 선을 그어라.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이 뭐 예능에 앉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짓거리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이 두 사람은 뭐가 똑같냐면은 내각 책임제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은 사상이 똑같은 사람들. 근데 대통령과 사이가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 김무성도 그냥 대통령 버리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한테 제안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그냥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테니까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새누리당이 이 여시 같은 들이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은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당신과 선을 긋고 그냥 당신을 탄핵시키겠다 우리가. 민주당과 함께 당신을 탄핵시키겠다고. 그럼으로써 새누리당이 계산한 게 뭐죠? 개돼지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상관없는 정당입니다. 이러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태경,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장제원, 권성동. 그러면서 김무성이 당시에 박지원한테 뭐라 했냐면은 형님 40명 명단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이가 그 얘기 듣고 이제 됐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신나가지고 이재명 문재인이 더 가열차게 부르짖는 거죠. 국민의힘으로 탄핵. 이거 구호 안 보입니까? 국민의힘. 이런 거를 지금 정당 이름을 쓰고 있어? 이게 얼마나 되지도 않는 일이냐면요. 닉슨이 도청을 명령했죠. 야 상대 정당 도청해.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 진실 공방이 언론에서 당시에도 장난 아니었다고. 근데 그게 상원에서 당시에 그게 진실인지를 조사하는데 1년 걸렸고 하원에서 6개월 걸렸어요. 닉슨은 뭐 결과론적으로 통과가 되기 전에 그냥 자기가 하야를 해버렸죠. 그 미국에서 민주당이 죽어라 물어뜯는 그 트럼프도요. 러시아 게이트. 푸틴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 그 뉴욕타임스랑 워싱턴 포스트, CNN이 나발을 불 때도요. 멀러 특검, 트럼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멀러 특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1년 10개월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다. 그게 1년 10개월 걸렸다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되는데 6일밖에 안 걸렸단 말이야. 2016년 12월 3일에서 2016년 12월 9일. 그러고 3달 뒤에 바로 헌재에서 탄핵.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탄핵소추안 그거를 제가 다 들여다봤거든요. 자료 인용을 21개 해놨는데 그중에 15개가 축축성 보도예요. 그마저도 2개를 검찰 공소장에서 소스를 퍼왔는데 그 검찰 공소장도 당시에는 다 의혹에 불과한 거였고 모든 의혹에 불과한 거를 헌재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거를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탄핵거리가 아니니까 뇌물, 무죄,
다 무죄. 근데 유일하게 넣을 수 있는 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묵시적 청탁을 했다. 최순실이 그래도 이득을 봤다. 박근혜는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시에는 권성동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붙었어요. 그 뒤부터는 민주당한테 4시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내 검사 출신인데 이거 탄핵 소추안 여기 빨리 손보고 이런 걸 해야 빨리빨리 통과되니까 이런 거 손보라. 그런 거를 훈수까지 두고 그랬던 인간이 권성동입니다. 장제원 같은 인간은 뭐 어떻게 됐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바로 그해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 2017년에 이 사람이 김어준 방송에서 뭐라 했습니까? 솔직히 바른정당 아니었으면 한 탄핵 뗐겠어요 하면서 실실 웃어요. 그리고 김어준이 좋아 죽죠. 자기들이 탄핵에 앞장섰으니까 다음 대선 치를 때 우리 덜 쪽팔리게 어차피 문재인이 당선될 거고 바른정당 쪽에 남는 표 좀 주라. 이 사람이 김어준 앞에서 뭐라고 알랑방구 껐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거 유튜브 검색하면 육성 다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권 불출마하라고 지금 압박 넣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 최근까지 이런 얘기했죠. 사면은 거론하지 않겠다. 감옥에 가셨지만 당대표가 된 나를 보면서 위안 삼길 바란다. 사이코패스입니까? 한 번 배반 2번 배반하는 겁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부당한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동체요. 박근혜 대통령이 100원 한 푼 받은 거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박근혜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기업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돈 넣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했다? 그래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전부 다 깜빵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재단이라는 거는요. 역대 정권들이 다 기업들한테 출연금을 내가지고 재단을 만들도록 지시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대중이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을 위해서 적십자에 돈을 좀 내라 기업들한테 협박해가지고 100억을 당시에 모금했어요. 노무현은 정경련 산하의 중소기업 협력센터 215억 내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요. 미소금융재단이라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2659억 원 내라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다 깜빵 안 가는데? 원래 관례니까.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있고 기업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스포츠 사업 키워대고 중소기업 키워대고 기업들이 자선 형태로 돈을 내가지고 이런 걸 좀 키워주자. 역대 정권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은 최서원 씨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서 이득을 봤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의 시나리오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한동훈 얘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들의 기업들이 돈을 내라 협박을 하고 마치 통장에 돈 넣어주고 최서원이가 여기서 캐시를 빼야 그게 경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근데 최서원은 오히려 WK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용역을 따내서 7억을 가져가려 하다가 오히려 그 시도가 차단됐습니다. 오히려 유착 관계가 있을까봐. 그래서 오히려 사기 미수로 기소당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돈을 한 푼도 못 빼왔어요. 이게 무슨 경제 공동체야. 게다가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돈을 776억을 모금을 했는데 이 중에 750억 즉 96% 자금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악용이 안 됐다고. 그마저도 4%쓴 금액도 다 재단이 해야 되는 일을 한 그거를 위해서 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했다? 맞습니다.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 4명이 청와대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천 명의 인사들 중에 4명이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공정한 인사 검증 제도를 거쳤고 대통령은 원래 모든 풀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모든 인사들을 다 등용을 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헌재가 탄핵할 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했죠. 첫 번째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사과할 때 진정성이 없었다. 뭐가 진정성 있는 사과죠? 두 번째,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다. 정치적인 마녀 심판인데 이거 어떻게 응합니까? 나를 향한 비방 중에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응하겠냐고.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치적인 마녀 재판인데 어쨌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쨌든 탄핵 사유가 된대. 그럴 거면은 국정농단은요 문재인이 완성형입니다. 자기 친구 당선시키려고 비서실장 민정수석 시켜가지고 외압 놓고 평생 동안 송철호 형이 당선되기 소원 줬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명언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헌재를 탄핵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했던 말은 뭡니까?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은 그 다음에 혁명뿐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모든 발단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JTBC의 태블릿 PC입니다. 최서원과 무슨 대통령의 보좌관의 대화 내용이 있다 하더니 막 온갖 것들이 다 있다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태블릿 PC 증거 능력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 얘기했던 게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여러분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견제의 대상입니다. 우리 보수는 좀 달라야 돼요. 이재명과 문재인이면 밀어준다. 호남이면 무조건 밀어준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민주당을 혐오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운 양날의 검이 한동훈의 정체성이라면 내가 너를 고쳐 쓰겠어. 그 정도로 보수가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을 때렸습니다. 구형.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법치와 공정과 정의와 국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이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대세가 그러니까. 보수당도 찬성하니까. 그래도 뭐 털었을 때 뭐가 나오니까 승산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이게 인생이 참 기구한 게, 양날의 검이 보수를 괴멸시켰다면 그 칼로, 잘 드는 칼로 민주당도 박살내놨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이 특검팀이 그대로 조국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문재인 때 좌천을 4번 당하고 2022년 5월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지금의 한동훈 장관으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한동훈 장관이 좀 느끼는 게 있었길 바랍니다. 아, 칼춤 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의 정점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그냥 공공의 적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다면 나 또한 언젠가는 이 포위망 속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서 마녀사냥으로 죽을 수도 있구나. 거기서 민주당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길 바라며, 본인 또한 누군가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면 본인도 그 자신이 만든 그 테두리, 자신이 만든 테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지만 본인도 큰 역할을 했죠. 누구든지 한 끗 벗어나면 바로 탄핵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것도 한동훈 자신입니다. 그 포위망에 자신이 들어왔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인식 속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인식 속에서 가슴 아프지만은 손 잡는 거라고. 누구랑? 보수랑.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민주당 쪽에 갈 수도 없고 어중간한 중도파 선을 걷다가는 또다시 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탄핵당할 때 어떤 행보를 걸었는지 아십니까? 북한을 엄청나게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었죠. 개성공단 폐쇄시켰죠. 김정은 참수부대 같은 거 만들어라고 명령했고, 김정은 진짜 참수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상세히 많았습니다. 2016년 여름과 말에. 근데 그러면서 그 타임라인에 정확히 겹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세게 나갈수록, 민주당을 때려잡을수록 지금 민주당이 골로 가면 큰일 나는 애들이 죽자고 달려들 거거든. 그랬을 때 누가 지켜주겠어? 보수가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의 이런 시민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한동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판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의 제가 장점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캐릭터, 실력, 스토리 다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버려야 되냐? 아닙니다. 지금 옵션이 없어요. 제가 이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굉장히 촉박하다. 시간이 없어요. 총선까지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기간 그냥 최소로 잡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이 갖는 의미가 장난 아닙니다. 이 총선에서 지면요, 이미 조국을 비롯한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왜 들어오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석 하나 가져가겠다가 아니고, 자기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죽는다, 이런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천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민주당 인적 구성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한동훈까지 대권으로 쭉 유지가 되면요, 아무리 재판 지연을 해도 1, 2년 안에 다 결판이 나고 다 감방 갑니다,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총선은 전쟁입니다. 2024년 총선은 전쟁이란 말이야. 게다가 민주당이 이때까지 180석을 2020년에 얻어가지고 한 것들이 뭡니까? 가장 악랄한 게 검수완박, 공수처, 모든 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체포되지 않도록 무조건 다 자기 편 다 시켜줘. 이재명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장관들 하나 터지면은 바로 막 탄핵하려고 막 달려들어.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거를 이제 하지도 못하고 법이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은 사실 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탄핵하려고 덤벼들어. 세 번째,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은 달라졌다.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이 아스팔트 운동이 굉장히 약했고, 시민 조직 파워가 굉장히 약했고, 항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약했어요. 컴플레인하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오히려 보수의 이런 점조직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길거리 나와서 시위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판도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한동훈을 우리 보수가 안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조선제일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쁜 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타짜의 평경장이 권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정마담, 예쁜 칼이야? 조심해서 만져라. 제가 지금 웃기게 표현했지만은 지금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예쁜 칼입니다. 칼춤 잘 추죠. 근데 그 칼이 어떤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는 베지 말아야 될 것도 베게 됩니다. 그게 드러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고, 그래서 우리 보수 시민들이 지지하되 이 사람이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도 소통을 하면서도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